안녕하세요. 걸어놓기 하고 계세요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1번 임시건축물이네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네요. 근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어요? 고급 오락장 사치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또는 과세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사치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세율을 물어보네요. 표준세율. 취득세에서 잘하는 거 이거. 표준세율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요. 자, 표준세율 원인이 뭐다? 원인이 교환. 교환이잖아요. 그럼 유상이죠? 그럼 뭐를 교환했다? 농지 몇 프로? 3%. 그럼 1천분의 뭐다? 30. 3%. 자, 그 다음 유상이네. 이거 안 까먹는 거. 집 살 때 얼마짜리 샀어? 8억 원. 8억 원은 몇 프로예요? 2%.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죠? 2%. 그럼 1천분의 뭐다? 20 이렇게. 자,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네. 사치는 표준세율에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밀학채권이죠? 과밀학채권은 몇 배짜리예요? 2배. 2배. 그럼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괄호가 다르다예요. 이상한 거 쓰지 말고요. 4배, 2배, 다르다.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 자, 5번. 자, 5번은 이거 개정법이죠, 그죠?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을 취득했네요. 며칠로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법이니까 일단은 60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를 안 합니다. 며칠 이내다? 60일. 법 개정된 거예요. 개정법은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작년까지는 30일이었다고요. 자, 그 다음 6번. 자, 5년 이내에 뭐가 됐다?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중과 물건이 되면 괄호가 뭐다? 전체가액. 전체가액에 대해서 추징합니다. 다 배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오늘 또 배우니까 다시 한번 배우자고요. 전체가액. 그 다음 환매등기. 환매등기는 뭐만 하는 거야? 등기만. 등기만 한다는 얘기는 뭐다? 표준세율의 2%를 빼고 2%를 뺀. 합판하면 안 돼요. 괄호가 뭐다? 뺀. 이해 안 되면 또 배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8번. 그래서 5번과 8번은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5번, 8번. 자, 추징 대상이 됐죠? 개정법입니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추징 사유잖아요. 신고 납부해야 된다. 단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가산세 제외.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9번. 이거는 복습 예습용이 혼합된 괄호놓기예요. 9번 무덤이네. 무덤. 취득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 등록면허세니까 취득세는 과세해요. 2%로. 등록면허세. 자, 그 다음 10번. 임차권 설정 이전 등기죠? 그러면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임차권. 과세표준이 뭐다? 임차권 하면 월임대차 계약서 쓰죠? 월임대차 금액이 뭐다? 1천분의 2. 답이라도 지대로 적어요. 자, 그 다음 11번.
과세 표준인데 등록면허세 지문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다? 어떤 가액? 변경된 가액.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이 혼합된 괄호 넣기예요. 자, 요약집으로 들어가자고요. 몇 쪽이에요 오늘? 641쪽. 지난번에 사치성까지 했네요. 자, 641쪽. 오늘 며칠이에요? 6월 1일. 이거 5번 출제된 거죠? 6월 1일. 5번 출제됐잖아요. 5글자로 뭐라 그래? 과세기준일. 5글자로 과세기준일. 또 손가락으로 씌어? 그냥 씌어요. 재산세, 종부세에서 쓰는 지문이죠? 이거 안 까먹는 거.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뭐가? 재산세, 종부세. 그럼 오늘까지 잔금 받았어. 오늘까지 잔금 받거나 등기를 치면 1년치 누가 내야 된다? 매수자. 오늘까지 잔금 받으면 매수자가 되는 거요. 6월 1일 소유자이므로. 이거 안 까먹는 거 아니에요? 사고 팔 때. 또 그런다. 이제 또 배워. 계속 반복 배우는 거예요. 6월 1일 아주 거룩한 날. 오늘 하루라도 기억해야죠. 매년 내는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잔금 받았다. 잔금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1년치 누가 낸다? 매수자. 6월 2일부터는 매도자가 내잖아요. 50%의 확률이 있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배우고. 자, 641쪽. 자, 이번에는 과밀억채권입니다. 과밀억채권이 어디예요? 과밀억채권역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밀억채권은 요약집 보면은 공장 신증설, 공장을 짓거나 늘렸을 때. 그 다음 과밀억채권에서 법인이 뭐다?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제목이 공장 신증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살짝 넘어갔다 오죠. 과밀억채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괄호 위반. 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지점하면 안 돼요. 본점 주사무소. 지점하면 틀려요.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자, 과밀억채권이 어디예요? 수도권. 수도권은 몇 군데예요?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 그럼 과밀억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인구 과밀을 억제하는 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잖아요.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아. 반 정도만 살면 딱 좋아. 지금 인구에. 반 정도만. 너무 많아. 수도권.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뭐를 하는 거야? 공장을 짓거나 늘리죠? 뭐야 이거? 원시 취득. 그 다음 이런 지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지점하면 안 돼요. 법인, 본점, 주사무소를 어떻게 짓거나 늘렸을 때 중축, 늘렸을 때는 원시예요. 짓거나 늘리는 거 원시잖아요. 인구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하지 말아라. 이런 지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짓거나 늘리지 말아라. 인구 따라오니까. 그래서 법에서 제재를 가는 게 뭐다?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중과세한다. 그럼 제목 보고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 세율의 몇 배?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하는 거예요. 사치성의 절반. 사치성은 몇 배예요? 4배. 얘는 2배. 그럼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뭐의 2배? 중과 기준 세율의 2배의 양상.
그럼 2배는 몇 프로와 똑같다? 4%를 합한다. 이렇게. 제목 보고 중과세율을 암기하는 거예요. 사치성은 4배를 더하고 과밀억제권은 2배를 더하고 사치성의 절반.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배를 더할까요? 자, 옛날에는요, 종전법을 이해만 하면 돼. 적지 말고. 옛날에는 이 과밀억제권에 신증설이나 신축, 중축은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이게 취득세를 어떻게? 옛날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했어. 표준세율의 몇 배로? 3배로 이렇게 중과했다고요. 그럼 옛날에 10년까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옛날 2%. 그럼 2%. 그럼 3배니까 몇 프로로 중과했다? 6%. 이렇게. 그리고 따로따로 했죠? 등록세. 옛날에는 등록세라 그랬죠? 10년까지는 중과를 안 했어요. 중과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세율? 표준세율로 과세를 했어요. 이거는 취득세만 중과하고 표준세율은 등록세라고요. 그럼 신중축이니까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0.8.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10년까지는 따로따로 했어. 그럼 11년부터는 합쳐졌죠? 11년부터는 합쳐졌잖아요. 그럼 6% 0.8 합쳐서 몇 프로로 과세해야 돼요? 6.8.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 6.8. 이게 몇 프로다? 6.8%예요. 합쳤잖아요. 표준세율 몇 프로? 2%와 0.8을 합쳐야죠. 맨날 2%래. 표준세율 원시는 합치면 몇 프로? 2.8. 그럼 6.8이 똑같이 돼야죠? 6.8이 되려면 몇 프로를 더해야 돼? 4%. 몇 배? 2배. 그럼 위에 거는 필요 없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밑에 거만 필요한 거야. 밑에 거만 이거 쉴 데 없이 적지 말아요. 그냥 과밀억제 거는 몇 배를 더한다? 2배를 더한다. 알아들었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자고요. 자, 641쪽. 자,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이잖아요. 그럼 공장신증설은 모든 공장을 중과를 하지 않는다. 무슨 공장? 도시에 필요한 도시형 공장은 중과를 안 합니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 안 해요. 첨단산업 이런 거. 이런 거는 중과를 안 한다. 자, 중과세 물건은 뭐를 중과한다? 4가지. 신설증설하는 비출구어요.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는 공장 신증설료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왜 5년이다? 제척기간. 중과세하는 제척기간도 5년 이내. 뭐를 취득했을 때? 차량, 기계장비.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봐? 과밀억제권, 토지, 건축물만 중과한다. 틀려요. 차량, 기계장비도 5년 이내면 중과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 수도권이죠? 과밀억제권이잖아. 이런 지역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은 중과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3번. 수도권이라도 어떤 단지?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중과하면 안 되죠?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는 뭐다? 유치지역을 만들어서 뭐다?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요. 여기 고향 삼성전자 있나요? 대기업 있어요, 고향에? 없어요? 왜 없지? 우리 동네 동탄, 평택 다 삼성전자 들어가잖아. LG. 여기는 없구나. 뭐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뿔난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삼신도시 만드니까 뿔났어요. 알아들었어요?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은 공장이 들어서라고 만든 지역이죠. 중과를 안 한다. 상식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밑에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중과세 안 하는 경우 승계취득.
신증설은 원시 취득만 중과합니다. 신증설해야 인구가 따라오죠. 승계 취득은 사람만 바뀌었잖아요. 공장 수는 그대로죠. 중과를 안 한다. 승계는 원시만 중과하는 거요. 업종 변경도 공장이 그대로죠. 중과를 안 한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디귿. 별 하나 딱 붙여. 요거는 디귿. 지금 심화 강의하는 거예요. 디귿. 자, 과밀억세권에서 이전은 중과를 안 한다. 공장 이전은 공장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전 중과 안 한다. 근데 과로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할 때는 중과를 합니다. 과밀억제권이잖아요. 가장 밀집 지역이 어디야? 서울.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은 중과를 안 합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죠. 수원으로 이전은 중과를 안 합니다. 수원에서 안양으로 중과를 안 합니다. 근데 안양에서 가장 밀집 지역 서울로 들어갈 때는 중과한다. 그 뜻이에요. 수도권 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중과 안 한다. 밖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만 중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 및 타인 소유 밑을 그고 타인 소유. 자, 타인 소유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차 몇 년 이내에 이전했을 때 2년. 2년 이내에 이전했을 때는 중과해요. 제외. 그래서 제외는 중과한다는 뜻이에요. 2년 이내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년일까요? 임차한 거니까 임차 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 이내. 1년 이내 하면 안 돼요. 2년 이내. 중과하겠다 이거지. 옮겨놓고 땅 팔아먹더라. 자, 그 다음 리율도 별 하나 딱 붙이고 체크. 자, 철거후 몇 년 이내? 1년 이내. 동일 규모로 재축. 그래서 동일 규모니까 중과를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 지어야 돼요? 1년 이내. 왜 수많은 수자 중에 1년이에요? 공장은 웬만하면 1년이면 뚝딱 하나씩 지어요. 아, 삼성전자도 뭐다? 평택으로 들어가죠? 1년 내에 하나씩 짓는 거야. 공장을 1년 이내. 자, 그 정도. 나머지는 다 이런 거 중과를 안 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디귿과 리을만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비읍. 자, 비읍으로 가자고요. 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증설은 몇 년 이내 해야 된다? 5년 이내. 자, 중과세 제척 기간도 5년이에요. 5년이 경과되면 중과를 안 한다. 5년 이내만 중과하는 거예요. 비읍.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뭐를 중과합니까?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왜 차량과 기계장비도 중과할까요? 이거는 취득할 때 중과한다는 지문이죠. 취득하면 토지, 건축물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영업, 제조활동을 하려면 차량, 기계장비도 있어야 돼요. 중과를 합니다. 네 가지를. 자, 그 다음 2번 과밀억제권이네. 두 번째 과밀억제권은 절대 지점은 중과 안 해요. 지점은 인구 중과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뭐라 그래요? 주사무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중과를 안 합니다. 어떨 때만 중과한다. 어떨 때만 중과한다. 신축, 중축할 때만. 옆에 2번 나왔네. 왼쪽에 신중축. 그래야 인구가 따라오잖아. 승계는 중과 안 해요. 신중축은 뭐다? 원시만 중과한다. 짓거나 늘렸을 때. 이게 과밀억제권이에요. 끝났네요. 과밀억제권은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그럼 체계는 여기서 공장은요, 모든 공장을 중과하는 게 아니죠. 그죠? 첫째, 도시영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두 번째는 공장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해요. 너무 작은 공장들은 중과를 안 해요. 연면적이 뭐다? 500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합니다. 소규모 공장은 중과를 안 해요. 그래서 641쪽 제일 아래 나와 있잖아요. 641쪽 4번.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만 중과한다? 500제곱미터 이상. 641쪽 제일 아래. 641쪽 제일 아래 찾았어요? 세 번 읽어서 못 찾으면 못 찾아. 이거 500제곱미터 꼭 찾으세요. 오빵빵 이상. 오빠 이상의 중대타 중과세 하는 거요. 숫자 오빵빵. 오빠 이상의 중대별었다 중과세 하는 거요. 아직도 못 찾아. 자, 통과.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못 찾아도 괜찮아요. 웃지 말아요. 왜 웃어 또. 그냥 못 찾을 수도 있지. 자, 대도시. 자, 이번에는 642쪽 대도시. 이번에는 대도시예요. 제목이 대도시. 이 대도시는 뭐다? 인구 50만 이상. 근데 이 대도시는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라고요. 지방은 중과 안 해요. 대도시. 왜 이렇게 구분했어요? 대도시. 자, 대도시도 똑같아요. 똑같다. 공장 신증설. 그 다음 법인이 역시 법인 설립 등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중과하겠다. 대도시도 두 개예요. 대도시 나와 있죠? 대도시 1번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한 장 3찰건 넘겨 떠오죠. 자, 글로 가지 말죠. 됐어요. 대도시.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공장 신증설 용어가 똑같잖아요. 자, 법인의 설립 등 여러분들 요약집은 대도시 이해부터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중과하겠다? 이해는 어떻게? 표준 세율에서 몇 배를 곱하고 3배. 그 다음 2배를 뺀다. 2배를 뺀다. 빼는 거예요.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니까 몇 프로를 뺀다? 4%. 그래서 대도시로 출발할 때는 제목 보고 중과 세율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2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 07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배를 뺀다. 나와 있어요. 그럼 대도시는 어디라고요? 과밀억제권이에요. 똑같은 지역이라고요. 산업단지를 제외. 왜 이렇게 구분했다? 이쪽은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중과했을까요? 취득세는 중과를 안 해.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세율로 간다? 표준세율. 등기사항만, 등록세만 중과하는 거야. 등록세만. 어떻게 중과했다?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 이렇게. 왜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쪽은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고 이쪽은 뭐다?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합칠 수가 없다고요. 따로따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율이 몇 프로? 몇 프로? 2%. 원시 취득이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는 0.8 원시. 그럼 3배는 몇 프로? 몇 프로? 2.4.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요. 따로따로다가 11년부터는 합쳤죠? 합쳤잖아. 그럼 합쳐서 몇 프로가 돼야 돼? 몇 프로? 몇 프로? 4.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합쳐서.
그럼 이해가 뭐다? 합친 4.4라고요. 합친 거? 그럼 표준세율 합쳐야죠? 2랑 2랑 합치면 몇 프로야? 2.8. 그럼 몇 배? 3배니까 몇 프로야? 8.4. 그럼 4.4가 돼야죠? 그럼 되려면 4%를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야지. 종전과 같이 나와요. 4%를 빼야 이게 나오는 거야. 8.4에서. 그래서 왜 2배를 뺀다?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2배를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로 만들었어?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를 구분해야 돼요. 왜 한 방에 합치질 못해? 이쪽은 원시만 중과합니다. 이쪽은 뭐다? 승계 취득도 중과해. 승계도. 그리고 이쪽은 본점만 중과해. 이쪽은 뭐다? 지점도 중과해. 이쪽은 설립이잖아. 본점도 중과하고 등기상이니까 지점도 중과하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전입도 중과한다. 합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도시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만 알면 돼? 밑에 양괄호 3번만 알면 돼요. 알아들었나요? 밑에 양괄호 3번 별 하나.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경우.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 제외되는 거. 중과 제외 업종. 이런 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항상 느낌이 사회 기반시설 사업, 유통산업, 의료업, 금융업 이런 거를 도시형 업종입니다. 이런 거는 중과 안 한다. 그리고 2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사변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도 중과를 안 한다. 2번 밑에 적어요. 이거는 전용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돼. 60 이하야. 60 이하. 사원에게 분양 또는 60 이하, 60 이하. 여기 보세요. 이거 60 이하. 옛날에 길 가다 보면 사원 아파트가 있어. 동네에 사원 아파트. 그 대도시에서 법인이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해. 다 평수가 몇 평 이하야? 18평 이하로 돼 있다고요. 방 2개에다가 화장실 하나야. 그런 아파트는 복지 혜택을 주는 거죠? 중과를 안 한다. 자, 잘 봐요.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하면 돼요. 따로따로 답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중과세율이 중복됐죠. 이거 중복됐잖아. 이거 중과세율이 중복됐죠? 그럼 중복된 거는 합쳐버려야지. 그럼 6%와 몇 프로? 몇 프로? 2.4. 합쳐야죠? 합쳐서 간단하게 몇 프로 만들어야 돼? 8.4로. 8.4로. 그럼 합친 게 뭐다? 합친 게 뭐야? 표준세율에 합쳐 몇 배? 3배. 중과세가 중복됐을 때는 합치는 거야. 그럼 2%, 0.8. 그럼 몇 프로야? 2.8. 합쳤죠? 그럼 3배니까 몇 프로가 돼? 8.4.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중복이 안 됐을 때 지점 이런 거는 여기서만 중과하죠? 저쪽은 지점이 없어. 그래서 중복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따로 과세하면 돼요. 중복 됐을 때는 어떻게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로 합친다. 자, 오늘따라 세법이 지금 정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절대 정신 없을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과밀억 채권은 딱 제목 보고 몇 배를 더한다? 2배. 2배 끝났잖아. 2배. 2배는 뭐의 2배다? 항상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왜 더해?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나오니까. 그 다음 있죠.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뭐다?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종전과 똑같이 돼. 2배를 뺀다 더한다. 뺀다. 빼는 이유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중과세율이 중복됐죠? 중복되는 거는 합쳐야죠.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단 무슨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 도시형 업종.
도시형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를 안 한다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야. 구체적인 건 안 물어봐요. 단 뭐는 물어봐? 제목 보고 중과 세율을 암기하는 건 물어봐요. 아까 프린트에 나왔잖아. 사치는 몇 배야? 4배. 과밀억제권은 몇 배야? 2배. 세율은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흐름만. 그리고 여러분들 642쪽 기출 확인은 꼭 제가 안 하더라도 해야 돼요. 이거. 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요. 642 제일 아래. 온지 X인지. 이거 다 O예요. 이거 알아들었어요? 나왔잖아. 이거 사원에게 임대용으로 사원에게 사원이 들어갔죠? 사원 주거용 목적 이런 거를 중과하면 안 되죠. 복지 혜택이니까.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대도시. 출발이 대도시잖아. 그럼 어떻게 중과하는 거야? 원래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크면 안 되죠? 60 이하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넘어가요. 자, 644쪽으로 넘어가자고요. 넘어왔어요? 자, 이제는 취득세 세율 적용. 이게 중과 세율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은 필요 없고 2번만 알면 돼요. 2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2번 양괄호 2번. 자, 양괄호 2번 쭉 나가다 포인트가 뭐다? 중축 또는 개축 개수에서 뭐가 됐다? 고급주택 고급을 확장 사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무슨 세율로? 무슨 세율로 납부해야 돼요? 항상 표준세율.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끝난 게 아니죠. 그죠?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5년 이내. 뭐를 한 거야? 중축. 늘렸잖아. 중축 등을 해서 뭐가 됐다? 사치. 사치가 되잖아요. 즉 중과 물건이 됐죠? 중과 물건이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추징한다. 그 뜻이에요. 추징. 그럼 이렇게 동일한 과세 물건이 2개 이상 중복됐을 때는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높은 세율로. 그래야 꼼수를 못 부리죠. 자, 옛날에 얼마 납부했어? 100만 원. 납부했다고요?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해야 돼요. 왜? 늦게 사치가 됐잖아요. 빨리 사치가 되면 4배로 자, 그래서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500. 그럼 추가 징수 금액은 얼마예요? 이미 납부한 거 빼야죠? 얼마를 빼고? 400을 빼고. 알아들어? 얼마를 빼야 돼? 100만 원 빼야지? 100만 원 빼고 얼마만 추징한다? 400. 자, 첫 번째 개정법. 그럼 추징기간은 며칠이다? 아까 프린터로 해서요. 추징기간은 며칠로 바뀌었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 그리고 이미 납부한 거를 뺄 때 가산세는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가산세 제외. 이 법은 왜 만들었다? 이 법은 취득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이미 납부한 거 뺄 때는 취득세만 빼는 거예요. 가산세가 있었다면 공제 안 해요.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5년 이내죠. 왜 5년이다? 제척기간. 중과세도 5년 이내만 제척기간에. 그럼 전체를 추징합니다. 둘 다. 5년 이내 전체. 자, 근데 5년 지나서 중축할 수 있죠? 5년 지나서 했다면 전체 하면 안 돼요. 토지는 과세할 수가 없다.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 그럼 5년 지나서 중축했죠? 그럼 증가되는 뭐만 추징한다? 건축물만 추징한다. 딱 구분해야 돼요. 5년 이내는 전체 둘 다 추징한다.
5년이 경과하면 땅은 소멸, 증가되는 건축물만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박스가 그 얘기예요. 5년 이내는 전체 둘 다 추징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은 5년 이내가 아니므로 5년 지났다는 거죠. 지나면보다 증가된 건축물만. 5년 이내는 둘 다 추징해요. 5년이 지나면 땅은 과세할 수가 없어요. 납세할 놈은 소멸. 증가되는 건축물만. 자, 그 다음 3번 밑으로 내려왔어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자. 다르네요? 달라. 다를 때는 법상 납세무자는 주인이 냅니다. 항상. 신증설자는 명의만 신증설자야. 이거 세입자예요. 이럴 때 다를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신증설자 하면 안 돼요. 신증설자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다를 때는 뭐다?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다만 신증설할 때는 중과세하려면 몇 년 이내 해야 된다? 5년 이내. 5년 이내 신증설해야 중과합니다. 근데 포인트가 5년 경과. 5년이 지나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년 이내만 중과하는 거야. 항상 제척기간 경과. 자, 그 다음 4번은 3번 출제되네. 별 하나 딱 붙이고 4번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중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거 동일한 과세 물건이 중복됐을 때는 낮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하는 거요. 꼼수 부리니까. 이 높은 세율은 5개 세목 중에 어디에서만 쓰는 지문이다. 취득세만. 다른 세목으로 가면 무조건 틀려요. 왜? 취득세는 60일까지 세금 내야죠. 낸 후 중과세 물건이 되더라 이거지. 추징해야 돼요. 60일까지 세금 내고 그 이후에 중축을 해서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4번 지문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양도세로 가면 무조건 오답이라고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다.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 부과징수 납세 절차죠. 자, 오른쪽. 자, 항상 부동산은 어디가 납세지다? 물건 소재지. 소재지 1번만 알면 돼.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에 4번. 1번에 4번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의 포인트가 뭐다? 걸쳐 있을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안분해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취득세.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근데 취득하고 보니까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 있네요. 걸쳐 있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한 방에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소재지별로 나눠야 돼요. 서울과 경기도로 나눈다. 항상 세금을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오른쪽 나왔어요. 파란 글씨 초록색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로 면적 비율에 속으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은 안 쓴다.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만 쓰는 거예요. 면적 비율은 뭐를 나눌 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면적 비율을 써요. 땅을 나눌 때만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누죠. 가액이나 세금을 나눌 때 무조건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고. 자, 그 다음 신고납부
기억 일반적인 경우는 며칠이다? 60일. 자, 기본이 60일. 60일. 자, 그 다음 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다. 허가받기 전. 밑줄 딱 그어요. 허가받기 전. 허가를 받기 전. 그게 포인트잖아요. 허가받기 전 거래대금을 완납했죠? 허가를 받고 사세요. 파세요. 허가받기 전 거래대금 완납은 뭐다? 무효.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그래서 전자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나온다고요? 허가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자관 전자가 되면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제일 잘하는 거.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약자가 뭐다? 허전해요. 60일 동안. 알아들었나요?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둘 다? 아주 잘했어요. 참, 둘 다. 둘 다.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중요한 거는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말일. 밑줄 딱 긋고 말일을 빼고 출소할 수 있는 말일. 날짜 계산 안 한다. 말일. 6개월, 9개월. 9개월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9개월. 나머지는 다 6개월이에요. 외국자가 들어가면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취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6개월, 9개월. 상속. 나머지는 전부 며칠이다? 60일. 상속만 6개월, 9개월.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다? 상속재산 분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상속받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말이 안 되죠? 재산이 많이 받으면 뭐다? 들고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6개월 주는 거예요. 그럼 징여받으면 취득세 언제까지 내야 돼? 징여받으면 취득세. 징여받으면 취득세 60일. 60일. 언제부터 60일? 징여받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징여받은 날로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징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야? 취득세는 계약일 60일.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3번. 별 딱 붙이고. 포인트가 뭐예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이거 뭔 뜻이에요? 자, 고개를 들어야 진행을 하죠. 수업을 계속 숙이고 있을 거예요.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거는 세금을 내는 거죠. 신고 납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60일 전에 등기 신청이 들어가죠. 불안하니까. 그럼 등기 들어갈 때는 뭐를 납부하고 가야 돼?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전까지. 그래서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납부하라. 납부하고 접수할 때까지.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겨요. 자, 646. 추가신고 납부. 자, 추가신고 납부는 옆에 적어요. 등록면허세와 동일. 등록면허세와 동일해요. 그럼 우리가 이 납세 절차는 이번 시험에 등록면허세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60일이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할까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는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추가신고 납부는
등록면허세와 동일. 등록면허세도 같이 60일 써요. 이럴 때는 법 개정법이에요. 1번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신고납부. 자, 그 다음 2번. 2번도 똑같죠? 비과세 과세 면제 받았다. and 뭐다? 60일. 60일이에요. and 신고납부. 가산세가 있다면 항상 보다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은 뭐랑 동일하다고요? 취득세와 동일하다. 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위임징수. 자, 취득세는 실제로는 어디로 가? 시장군수에게 가죠? 시장군수.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은 특광도세. 힘센 자. 여러분들 취득세 낼 때 도청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요? 시군 또는 출장소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특광도세. 그래도 신고하면 공무원이 뭐를 줘? 납부서를 줘. 그럼 우리는 옆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면세점. 면세점. 취득세를 면제하는 기준점. 이거 숫자 정리 잘해요. 50만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 그리고 가격이 취득 가격이에요. 가액. 절대 뭐에 속지 말자. 세액에 속으면 안 돼요. 세액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그럼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취득 가격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해요. 과세표준. 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과세표준이잖아요. 그럼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야. 과세표준이 50만 원이야. 맞는 거예요. 50만 원까지는 세금 내지 말아라. 그럼 꼼수 부리죠? 꼼수 부리니까 몇 년 이내를 갖고 따진다? 1년. 2번에 1년. 1년 이내 경과를 지우라고요. 이거. 1년 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죠? 1년 안에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이거를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일구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경과를 지우세요. 1년 내. 1년 안에 갖고 따지는 거예요. (50만원) 몇 년 이내 갖고 따진다? 1년 이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봐서 50만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60일 이내. 여기 보세요. 60일 이내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뀔까요?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이렇게. 항상 절차예요.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그 다음 고지서 날라왔죠?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어간다?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가 된다? 보통징수. 그 얘기예요. 오른쪽 꼭대기 나와 있죠? 60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꼭대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자, 안 까먹는 거 나왔다. 드디어 가산세율.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안 까먹는 것도 나와야 세법을 해요. 가산세율 안 까먹는 거 나왔잖아. 자, 신고불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은 뭐다? 사기부정.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20, 10. 20은 뭐다? 무신고. 10은
과소. 딱 세 가지. 사기 부정 40. 아니다 그러면 20씩. 자, 납부는 법 바뀌었어요. 하루하루 따져. 납부는 1일 0.02요. 이거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만원당 3원. 너무 율이 높아. 뭐가? 납부불. 3을 뭘로 인하시켰다? 2.5로. 이렇게 인하시켰어요. 일명 나비호 숫자 배열이 2호. 자, 2호가 더 비슷하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중과산세 별 하나 딱 붙이고 1번과 중이 붙었어요. 중과산세는 언제 붙는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거 뭐 한 거야?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했죠? 그럼 미등기 전매하면요. 양도세는 몇 프로예요? 양도세는 몇 프로? 70. 양도세는 미등기 그러면 70이잖아. 취득세는 더 걷어 80. 알아들었나요? 이거 70, 미등기 전매하면 바로 취득세가 몇 프로나? 80%. 이거 중간생략 등기예요. 그죠? 옛날 그림 다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왜 80%인지 부정한 방법을 2번 썼다고요. 2번. 옛날 다 기초과정에서 배웠다. 80. 그다음 포인트가 뭐다? 매각하면 80%가 붙어요.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80%. 매각하면 공원에 뭐가 기억나?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잖아. 80대. 미등기 전매하다 걸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저 작은 댁이 저기 서울 후암동에 살아. 우리 사촌 저 녀석들은 엄마 앞에 무지하게 맞고 자랐어요. 우리 작은 엄마 그렇게 싸나왔어. 근데 애들이 다 잘 됐어. 애들이 다 자기 밥벌이 해요.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다 밥벌이해서 엄마 용돈 주고 그래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애랑 전혀 반대야. 우리 막내는 오냐오냐 키우니까 지금도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제 단지 안에 헬스클럽 있잖아. 그 도우미 좀 시키려고 내가 쪽지 적어 나고 왔어. 거기 가면 너 도우미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거야. 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 얼마나 좋아. 한 달에 5시간 일하고 하루에 5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만 원 주는 거야. 바로 집 앞이잖아. 그 운동하고 그죠? 20만 원 받고 그 약간 뭐는 해야 돼? 청소는 해야지. 얼마나 좋아. 20만 원. 누워 있어봐. 2,000원도 안 줘요 누가. 그러니까 오냐오냐 키우면 확실히 표시가 되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 자, 그 다음 중과산세예요. 자, 근데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니은을 물어봅니다. 별 하나 딱 붙이고 니은. 니은 중과산세에서 제외. 어떨 때? A.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등기 안 하는 거. 이 미등기 전매가 뭐다?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파는 거죠? 필요 없는 거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제외. 근데 괄호는 조심해야 돼요. 회원권 밑에 회원권 이런 거는 적용합니다. 비싼 거니까 신고 안 하면 80% 붙여버려요. A 원칙은 필요하지 아니하는 거는 제외. 회원권도 등기 대상이 아니죠? 아니지만 신고하고 팔아라 이거지. 자, 그 다음 B번 별 딱 붙이고 이거 무슨 취득? 간조취득. 간조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죠. 취득세는 간조취득은 몇 프로만 납부한다? 2%만. 2%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특히 지목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를 적용한다. 틀려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간조취득은 무조건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과산세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안 써요. 취득세에서만 쓰는 거라고요. 80%는. 등록면허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다. 등록면허세는 왜 안 써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해야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만 씁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등기 전매한 거요. 80%. 등록면허세는 쓸 수가 없다. 왜? 등기 안 한 거잖아. 그럼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안 하지. 그러나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납부해야죠. 자, 여기까지 한 장짜리로 확인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 잡아야죠. 한 장짜리. 자, 1페이지. 앞면 왼쪽 제목을 항상 까만 거를 잘 봐야 돼. 제목. 자, 꼭대기 취득세 보라고요. 꼭대기 취득세. 꼭대기는 위에. 자, 과세 주체는 누구다? 특광도. 줄여서 도세. 꼭대기. 자, 나왔다. 두 번째 줄. 자,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죠? 항상 소재지예요. 지방세는. 그리고 두 개 이상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나눠야죠. 나눌 때 기준은 뭐다?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 그다음에 밑에 적을 때 있잖아. 암분이라고 적어요. 비율 아래. 암분. 밑에 적을 때 있잖아요. 그죠?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5, 6월 달은. 자, 취득세 딱 했죠? 그럼 비교해야지. 등록면허세는 뭐야? 토구세. 소재지 똑같고.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 구세 이렇게 딱 구분해야 돼요. 그럼 국세는 주소지 가잖아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아이고 5개다. 재산세까지는 뭐라 그래요? 지방세. 나 오른쪽은 뭐다? 국세. 이건 상식이에요. 다시 취득세로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나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중과세율. 자, 밑으로 내려와야죠. 취득세. 밑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괄호 있잖아요.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옆에 적어. 취득 옆에 적어요. 적었어요? 이거는 뭐만 쓰는 지문이다. 취득세만. 60일 신고 납부 기한이 있으므로 취득세만 써요. 까만데 옆에. 자, 그럼 제목 보고 사치는 지난주에 했죠?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가 아파. 자, 나왔다. 과가 뭐다? 과매력채권. 공장 신증설도 있고 법인이 본점 몇 배를 더한다? 2배. 제목 보고 암기하는 거요. 2배. 사치의 절반. 대가 뭐야? 대도시. 대도시는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더한다. 뺀다. 왜 빼? 종전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과 플러스 대. 과매력채권과 대도시가 중과세가 동시 중복됐죠. 이거 동시 중복됐잖아. 동시 중복된 거는 하나로 합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합친다? 표준세율의 3배. 딱 나왔잖아요.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야지. 자, 밑으로 50만 원 이하 가격 50만 원 이하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제목이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중에 취득세는 면세점. 꼼수 부리니까 몇 년? 1년. 면세점 1년 이내 합계액을 갖고 따진다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 등록면허세는 뭐가 있다? 6,000원 징수, 최저세액제, 최저한세. 재산세는 뭐가 있다? 소액, 징수면제.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복습할 때. 그 다음 XX가 중요하지. 자, 다시 취득세로 와요. XX가 뭐다? 물납부 날납부 할 수 없다. 그리고 취득세는 성립은 언제 한다? 취득할 때. 확정은 언제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제척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야? 5년. 무신고하면 무칠내 7년.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제척기간. 자, 넘어가죠, 뒤로. 자, 취득 관련된 조세. 위에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취득 관련 2개, 보유 관련 2개, 양도 관련 하나 까만 거가. 자, 1 며칠? 60일.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60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 자, 추징사유는 며칠? 60일. 가산세 제외. 추징사유 60일. 5번. 등기자가 들어가면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납부. 근데 등록면허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죠. 비교할 줄 알아야죠.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추징 대상은 취득세와 동일. 며칠? 60일.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납부하면 불이익을 안 준다고 그랬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 경우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여기 쉬어야 되니까 1시간 넘었잖아요. 일주일에 조금씩은 세법도 5, 6월은 공부하고 있잖아요. 10분이라도. 그럼 뭘 할지 모르면 이거라도 봐요.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덜렁덜렁 왔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